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수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울주군 1차 추경 예산안이 두 차례나 의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선호 군수와 간정태 울주군의회 의장이 직접 수습에 나섰습니다. 2차 군민재난지원금 등 긴급한 민생 예산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먼저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빠르면 오는 14일 2차 군민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구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경안 의회 부결 사태와 관련해 이선호 울주군수와 간정태 울주군의회 의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번 추경안 부결은 이유 이하를 불문하고 군수의 저희 불찰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했어야 하나 결과적으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의장으로서 그 책임을 크게 통감하며 의회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또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긴급한 민생 예산안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먼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우선적으로 긴급히 다뤄지는 추경 예산안은 2차 긴급 국민지원금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특별회계 등 433억 원입니다. 울주군은 빠르면 7일 원포인트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울주군의회는 8일 의회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9일 본회의와 상임위, 10일 예결위를 거쳐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원포인트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추경안 표결에 기권했던 국민의힘 야당 의원 4명도 추경안 부결에 사과하며 원포인트 추경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추경안은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1인당 10만 원씩 울주군민 모두에게 주어지는 2차 국민재난지원금도 빠르면 오는 14일부터 지급됩니다. 다만 두 차례 추경안 부결 사태를 불러온 집행부와 의회 간 자료 제출을 둘러싼 갈등이 완전히 봉합된 건 아닙니다. 이런 거는 그렇게 공개돼서는 안 된다.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국 어느 지자체든 어느 국회든 한 번이라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 드리죠. 원포인트 추경안 합의와 별개로 야당 의원들은 이선호 군수가 법적 처벌 감수를 운운하며 서생 국비지원금 반납 연기를 요청한 것을 두고 보여주기식 정치쇼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울산시당이 야당 의원들과 함께 추경안에 기권한 허은영 군의원을 제명함에 따라 추경안 부결 관련 파장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울산, 양산, 부산 광역철도 등 울산시의 8개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울산 관련 광역교통시설 8개 사업 가운데 광역철도는 KTX 울산역에서 양산과 부산 노포로 연결되는 광역철도와 KTX 울산역에서 양산 북점과 김해 진영으로 연결되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태화강역과 송정을 연결하는 동해선 광역철도 등 3개 신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또 환승시설 가운데는 태화강역 환승센터와 울산역 복합 환승센터가 계속 사업으로, 가칭 울산 송정역 환승센터는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고, 광역도로로는 국도 7호선 확장과 웅촌 용단간 도로 등 2개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울산시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와 관련해 후속 절차 이행을 위해 부울경 실무협의 등을 추진하고 동해선 광역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에 요청할 계획이며 송정 환승센터는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내년까지 국비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대해 송철호 울산시장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광역철도가 건설되면 지역 간 통행시간 단축을 통한 공간거리의 압축은 물론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져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져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의 초석이 된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어제 3D 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에서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 자문위원회 출범식과 포럼을 열었습니다.
어제 출범한 자문위는 울산경제자유구역 청장과 시의회 추천자, 주민 대표 등 모두 37명으로 구성됐으며 울산경제자유구역의 중장기 발전 전략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됩니다. 어제 자문위 출범에 이어 울산경제자유구역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혁신성장 포럼이 열려 앞으로의 성장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은 지정 당시 세계지구가 수소 관련 산업으로 국한돼 확장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돼 에너지 분야를 석유와 가스, 부유식 해상풍력 등으로 다각화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이 2분기 연속 기준치 100을 넘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가 올해 3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3분기 전망치는 전분기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113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분기 102에 이어 2분기 연속 기준치 100을 넘은 것으로 코로나19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여름 계절 특수의 영향으로 소비 심리가 점차 회복되면서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에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전분기 부진했던 슈퍼마켓 105를 비롯해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이 모두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2년치 임금과 단체 협약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어제부터 나흘간의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어제 오전 8시부터 전조합원 대상 8시간 종일 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노조 지부장은 수십 미터 높이 크레인에 올라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앞서 2차례의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석 달 넘게 교섭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인 택시 노조가 출범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 개인택시지회는 어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간 과로에 시달리는 개인택시 기사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앞으로 모바일 콜택시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울산시와 개인택시 조합 등을 상대로 목소리를 낸다는 입장입니다.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과 관련한 상생기금 70억 원을 두고 각종 의혹이 난무하는 등 어민들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민단체들은 상생기금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면서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내사 단계에 멈춰있는 상생기금 관련 수사가 다시 재개될 전망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현재 울산 어민들이 설립하거나 설립 예정인 해상풍력 관련 대책위는 모두 3개. 이중 라이더 설치 찬성 조건으로 상생기금 70억 원을 받은 단체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생기금 지급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대표적으로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부 어민들이 더 많은 상생기금을 받기 위해 신규 단체를 만들었다는 의혹입니다. 상생기금을 수령한 해상풍력대책위원회는 대책위에 속한 11개 단체에 70억 원을 공평하게 배분했다고 밝혔습니다. 11개 단체 중 여러 개 단체에 중복해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생기금도 중복해 지급했는데 몇몇 어민이 이 과정에서 신규 단체를 만들어 상생기금을 부당하게 중복 수령했다는 겁니다. 작년에 통발협회가 없던 통발협회가 여기에서 이제 돈이 나온다 하니까 급하게 통발협회를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한 20-30명이 되는 통발협회를 만들었고 그거 만든 사람들이 어민회도 들고 그리고 선수협회도 들고 또 하나는 선박을 갖고 있지 않은 어민이 단체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상생기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입니다. 해상풍력 사업이 진행되며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해 지급돼야 할 상생기금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게 어민들 주장입니다. 일부 어민들은 상생기금 부당 지급과 관련해 다음 주 중 수사기관에 진정을 넣을 예정입니다. 70억에 받은 게 잘못된 것인지 누구 것인지 항상 이 말이 많기 때문에 어민들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수사기관에 의뢰를 할 것입니다. 어민들이 진정을 제기한다면 상생기금 지급과 관련해 내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해경의 수사는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해경은 지난달 상생기금 지급과 관련해 횡령 등이 있을 수 있다며 내사에 착수했지만 당사자들이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상생기금을 지급받은 대책위는 제기된 내용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에 불과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김동렬입니다. 울산 신용보증재단이 주 52시간제 의무화 준수기업에 대한 우대 보증을 시행합니다. 울산 신용보증재단은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의무화 준수기업 우대 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1억 원 이내이며 보증 비율은 90%로 우대하고 보증료도 0.3%포인트 감면에 적용합니다. 울산광역치매센터는 시민 치매 예방 정보 안내를 위한 치매의 맥을 잡자 프로그램을 오는 9월까지 3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JCN 울산중앙방송 채널 2번을 통해 방송합니다. 치맥 방송은 20분 분량 총 3편으로 구성됐으며 일부에서는 신경과 전문의인 김성률 울산광역치매센터장이 출연해 치매에 대한 오해와 진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부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활동 학습지인 매일 15분 다독다독 학습지를 김민호 작업치료사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으로 구성됐습니다. 울들병원은 어제 울산시 소방본부를 방문해 지난달 29일 성남동 상가 건물 화재로 순직한 고 노명래 소방교 유족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55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울들병원 관계자는 순직한 고 노명래 소방교의 숭고한 자기 희생에 깊이 감사드리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에 조금이라도 위로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전달된 성금은 대한소방공제회를 통해 유족들에게 전해질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 1% 나눔재단이 울주군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혜진원에 전동식 의료용 침대와 매트리스 커버 등 8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했습니다. 어제 전달식에는 급여 1% 나눔에 동참하고 있는 현대중공업그룹 임직원을 대표해 현대중공업 김영준 기장과 18년째 혜진원에서 정기적인 봉사를 펼치고 있는 손사랑회의 이창우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 1% 나눔재단은 이번 물품 후원으로 와상장애인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 환경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오늘 울주군 청량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 관련 청량읍 주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 상황과 개요 소개, 청량읍 주민 건의사항 설명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주민 설명회를 마친 뒤 내년 국방부와 군사시설 이전 합의각서 체결과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오는 2023년 청량읍 이전 부지에서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의 쌀은 데이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유니스트를 비롯한 국내 대학들이 효율은 높고 전력은 적게 소모되는 데이터 센터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고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른 대형 데이터 센터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데이터 센터가 막대한 양의 전력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데이터 처리의 효율은 높이고 전력을 적게 소모하는 컴퓨팅 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 컴퓨팅 기술은 다른 특성을 갖는 서버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며 또한 응용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서 자원 관리를 유연성 있게 효율적으로 해주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스트를 포함한 카이스트, 성균관대, 한양대 등 국내 대학들이 차세대 데이터 센터 기술 확보와 인력 육성에 나섭니다. 유니스트가 주도하는 하이퍼 컴포저블 데이터 센터 연구센터가 2021년도 대학 ICT 연구센터 육성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연구센터는 앞으로 최대 8년간 60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데이터 센터의 한계를 깨는 데 도전하게 됩니다. 컴퓨팅과 메모리,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각 세부 분야 연구를 통해 성능은 높이면서도
유연하고 보안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자원 간의 경계를 허물어서 이종 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 및 활용하며 또한 고도화된 데이터 센터 컴퓨팅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의 성능 및 자원 활용도 보안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네이버, 세미파이브, 글루시스, 인텔 등 국내외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인력 양성과 공동 연구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유니스트가 주도하는 연구센터가 데이터 센터의 패러다임을 바꿀 새로운 기술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울주군이 2021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지역 일자리 목표 공취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243개 광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울주군은 산울림이라는 브랜딩으로 8,300여 개 일자리 목표에 18,7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목표 대비 223%를 달성했으며 지역 대학과 연계한 미래 선도 산업 관련 특화 사업을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산시도 이번 평가에서 전국 최초로 양대 노총이 참여한 노사민정 일자리 지키기 협력 사업이 좋은 점수를 받아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한 제21대 국회 첫 헌정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서범수 의원은 행정안전위원으로 경찰, 소방 공무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에 앞장섰으며 특히 이번 헌정 대상 평가 항목 중 법안 투표율 평가에서 울산 지역 1위 의원으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법률소비자연맹 헌정 대상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국회의원 의정 활동을 12개 분야로 객관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입니다. 울산항만공사가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공부문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열악했던 지역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지원 확대와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의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항만퇴직자의 사회적 기업 재취업 지원과 선박 배출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사업 등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추진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태환 중구청장은 어제 우정동 일대 주상복합 건축공사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제 간담회에는 박태환 중구청장과 중구 우정동의 주상복합 건축공사 현장 대리인 등이 참석해 공사로 인한 분진과 소음 발생을 비롯한 인접 건물 피해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건설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방안을 세우고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장생포 아트스테이에서 오늘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지역 창작자와 시민의 예술적 교류를 위한 신진 창작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3명의 창작자가 강사로 나서 수업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수채화 원데이 클래스 등 3개 강좌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남구청 관계자는 신진 창작 아카데미는 시민들에게 지역 창작자를 알리고 문화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